그럼 이어서 이제 주기 약산식이 있다 그랬고, 그거를 대략적으로 누군가가 실험을 하거나 이제 계측을 한 다음에 피팅을 했겠죠. 뭐 실험 데이터가 있어서 어떤 식을 맞는다는 거는 쭉 어떤 뭐 데이터들이 뭐 주기들이 뭐 이렇게 뭐 건물 높이별로 있었던 거죠. 뭐 있어서 뭐 쭉 뭐 있었다. 뭐 있어서 여기에 건물을 맞추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디에 맞췄냐? 어디에 맞췄어요? 낮은 값에 맞췄습니다. 낮은 값에 맞췄어요. 낮은 값에. 그죠? 낮은 값에 맞췄습니다. 그 말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코드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보수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가야 되니까 안전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주기를 낮게 본다. 낮게 봐야 안전, 더 보수적이다. 안전하다. 그죠? 생각해보면 아까 스펙트럼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스펙트럼으로 생각해보면 지진화중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는 보통 건물이 여기는 막 아주 극단주기고 막 사실 여기 걸릴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여기 걸리지. 그죠? 그랬을 때 주기가 아까 0.1초로 0.1n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긴 안 걸린다고. 여기는 거의. 그죠? 막 건물이 1층도 여기 걸릴지 잘 모르겠네요. 1초면 저기 걸리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죠? 뭐 100% 무조건 안 걸린다 그럼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대략적으로는 보통 여기 영역에 쭉 있다. 그랬을 때 주기가 짧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TN이 작아질수록 뭐가 커져요? 가속도가 커지죠? 가속도가 커집니다. 가속도가. 저희가 쓰는 가속도. 예를 들어 저희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다고요. 물론 스펙트럼에서는 이게 유사가속도의 개념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펙트럼 쪽 정리한 거를 보시면 되지만, 일단 지금 보셔야 될 거는 결국 요거 유사가속도는 뭐로부터 나왔어요? 변이로부터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이건 이제 응답 스펙트럼 쪽을 아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기는 낮게 요 여러 가지 이 불확실성 있는 요런 어떤 경향성에서 작은 값에다가 피팅을 했다. 왜? 작은 게 보수적이니까. 그쵸? 작은 게 보수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기를 짧게 볼수록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커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계되는 지진 하중은 커지겠죠? 즉 주기를 짧게 보는 게 지진력은 더 크게 보는 거다. 더 큰 하중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다. 더 안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죠? 네. 그거를 이제 캐치해 내실 수 있으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페이지에서는 됐고. 그렇게 돼서 대략적인 건물의 주기들. 뭐 20층. 물론 아까는 뭐 12층 뭐 이렇게 나왔지만 대략적으로 0.1로 해도 막 2초 가까이 있죠? 프레임 10층짜리 1.1초 한 1초 정도 금방 있죠. 그죠? 근데 뭐 브레이스 있는 프레임은 좀 안 맞습니다. 0.1n으로 하면 안 맞고, 모멘트 프레임은 좀 맞는 것 같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 1층짜리 브레이스 프레임은 0.1초 정도 되고, 뭐 10층짜리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맞네요. 대략적으로는. 그죠? 어쨌건 이렇게 다양하게 높이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해보면 W는 루트 n분의 k죠? n분의 k죠? 사실 층수가 달라지면 또 뭐 강성도 달라지겠죠? 층수가 달라지면 이 짧은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긴 거랑 다르죠? 강성이 뭐가 더 세요? 저층이 더 스티프하겠죠? 질량은 어떻게 되고? 질량은 올라갈수록 또 증가하고, 층수가 계속 쌓이니까 증가할 거고. 그렇죠? 요 강성은 반비례하고 층수에. 얘는 층수에 반비례. 얘는 층수에 뭐 비례.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0.1n이라는 게 층수에 대해서 비례하도록 나온다. 주기가.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 백그라운드 얘기 안 한다 그랬으면서, 그죠? 여기에서 나왔겠죠. 뭐 이게 tn은 뭐예요? 2파이를 오메가 n으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요 오메가 n이 루트 n분의 k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강성은 저층일수록 크고 얘는 고층일수록 크고 뭐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쭉쭉쭉 해서 해보면 대략적으로 뭐 0.1n 정도가 나왔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그죠? 즉 높이와도 상관이 있고 질량이랑도 상관이 있을 거다. 우리가 아는 고유주기, 실제 고유주기는 뭐랑 관련 있으니까 질량과 강성의 상대 비로서 정의되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두 번째 정리의 마지막인데, 갑자기 고유치에서 막 코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즉 동력학 관련된 지식들은 실제적으로 내진 설계나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에서 처음 할 때 비감쇄 자유진동 했죠. 자유진동 했는데 그게 주기랑 연관되고, 그렇죠? 주기는 또 지진력, 응답 스펙트럼과 연결되고, 그렇죠? 스펙트럼과 연관이 되고 지진 하중과 연관되고, 즉 약산식은 작게 보는 게 더 보수적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게 뭐예요? 주기 상한계수. 이게 뭐냐면 저희가 여기 컴퓨터죠. 컴퓨터 모델링, 컴퓨터 해석 모델링, 컴퓨터 해석 모델링인데 저희가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설계한다고요. 건물을 이렇게 설계하는데 지진력해서 설계하는데, 그죠? 스펙트럼 딱 해가지고 지진하중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tn을 고려한다고 할게요. 이 건물 주기를 그냥 하나라고 치고 뭐냐 고차 모드 이런 거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요걸로 설계한다. 이 건물의 주기로 딱 할 거다. 그래서 컴퓨터 모델링에서 막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뭐가 빠져 있냐면, 지금 저희가 하는 해석 모델은 기둥, 보 이런 걸로 하죠. 즉 뭐가 다 빠져 있어요? 뭐가 다 빠져 있죠? 비구조 요소들이 많이 빠져 있죠. 실제로 뭐 창틀 이런 것도 다 빠져 있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는 강성이 더 셀 수 있다고요.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구조 요소 중심으로 저희는 해석 모델을 구축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건물이 지진이 오면 우리가 해석 모델보다 어떨 수 있다? 강성이 당연히 더 셀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뭐 내부적으로 있는 뭐 칸막이 벽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뭐 강성이 더 세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는 거고, 그죠? 뭐 조적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강성을 더 세게 만들 수 있어. 실제로 여기를 막 모델링해. 실제로 모델링해 뭐 다 꼼꼼하게 뭐 이 꽉 강성 건물을 더 튼튼하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어쨌건 비구조 요소까지 진짜 똑같이 하면 어쨌건 덕지덕지 더 붙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빼면 비구조 요소 빼면 이거 빼는 거고, 덕지덕지 붙이면 당연히 생각해보면 강성이 증가하겠죠? 강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tn은 아까 뭐라 그랬죠? 2파이를 오메가 n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럼 사실 2파이에 k분의 m이 되죠. 요거 역수로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 강성이 세지면 주기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근데 아까 전에 약산주기 할 때 주기가 짧게 볼수록 더 보수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해석 주기를 하면 예를 들어 이 D 컴퓨터가 실제로 보통 실제 tn이라고 tn보다 크다고요. 보통 크다고요. 큰 경우가 많다고요. 왜냐면 비교조소 다 빼고 모델링 하니까 우리는. 즉 이렇게 가면 안전한 쪽, 안전하지 않은 쪽, 안전하지 않은 쪽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모델링에서는 뭐 어느 정도가 빠졌냐 이런 거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코드에서는 뭘 제안하냐? 좋다. 컴퓨터에서
딱 해석해서 이 컴퓨터 자체로 해석 돌리면 주기 줍니다. 주기 계산해서 고유치 해석이라는 걸 하면 아이겐밸류 해석이라는 걸 하면 주기를 준다고요. 여기 있는 주기 쓸 수 있는데 너가 너무 실제 건물과 차이가 많이 클 수 있지 않느냐? 너를 너무 이쪽으로 뭐 컴퓨터 해석 모델 한 거 좋은데 당연히 모델 써서 하는 거 좋은데 너무 주기를 크게 봐서 지진력을 낮게 보게끔 허용하진 않겠다. 일부 조금 크게 볼 수는 있으나 그죠? 어디까지만 허용하겠다? 여기가 그 앞에서 하는 약산주기식 간략식입니다. 약산주기식 앞에 있었죠. 뭐 0.1 n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이런 게 코드에서 있는 건 뭐로 피팅됐다? 낮은 값으로 피팅됐다. 값으로 피팅. 그죠? 거기서 만약에 차이가 나면 얘가 훨씬 크다라고 해도 여기에 주기상한계수라는 거를 곱한 것만큼 이상으로는 못 간다. 아셨죠? 다시 여기서 그림으로 마지막 설명을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중요하니까 쫙 있어요. 그죠? 딱 했는데 컴퓨터로 해석했어. 그런데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20초 나왔다. 20초 그냥 계산하기 쉽게 쓰는 거예요. 20초 나왔다. 그런데 20초 나왔으면 가속도 여기 쓰면 되겠구나. 무조건 요거 아니고 아닙니다. 요거 아니라고요. 요게 요 A 값이라고 했을 때 스펙트럼 요 그냥 쓰면 안 된다고요. 약산주기 했더니 어떻게 된다? 했더니 만약 10초였다. 이거 실제 안 맞아요. 지금 여기에 10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0초다. 뭐 해봤더니 약산주기 TA 봤더니 10초였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지금 그냥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컴퓨터 해석 쓰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차이 나면 이거 그냥 그대로 못 써. 너는 10초에서 주기상한계수만큼 곱한 거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돼. 만약에 1.4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1.4라고 하면 14초에 있는 값보다 더 주기를 크게 봐서 여기 있는 값보다 가속도 낮은 값으로는 설계 안 된다. 왜냐면 주기가 더 커지면 점점 좀 작아지죠? A 값이? 그렇게는 안 된다. 미안하지만. 알겠죠? 그게 주기상한계수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죠? 물론 했는데 뭐 이것저것 비구조소까지 모델링해서 이 녀석이 만약에 뭐 12초가 나왔다. 그럼 뭐 12초로 설계하면 되죠? 설계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만약에 뭐 9초 나왔다. 그럼 뭐 9초로 하든 뭐 그렇게 하면 10초로 해도 되겠죠? 그냥 난 약산식 쓸래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우리는 주기를 너무 크게 보는 게 문제다. 주기를 작게 보는 건 사실 더 안전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주기를 크게 보는 게 문제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 해석 값을 하더라도 크게 보더라도 주기상한계수 이상으로는 크게 볼 수는 없다. 그거는 해석 모델을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되고 해석 모델이 100% 맞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진 안중을 넣을 때도 약산주기의 주기상한계수 곱한 거 이내로는 들어오게끔 하자라는 거. 그죠? 그런 개념이 바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주기상한계수는 요 SDI. 그죠? SDI가 뭐예요? SDI는 뭐에서 나와요? 1초 주기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주기상한계수의 개념까지 하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또 끝나보면 뭔가 또 부족한 게 또 생각이 날 텐데 일단 그건 또 다른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번 두 번째 동력학 정리도 피마 451에 대한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